안녕하세요, 놀사운입니다. 선물학개론 영상을 굉장히 오랜만에 찍네요. 음, 오랜만에 찍는 이유는 이제 거래량 관련돼서 영상을 한번 찍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제가 이 거래량에 관련돼서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제 비트코인 거래량에만 너무 한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솔직히 제가 이제 주식이나 이런 걸 안 해봤던 사람이라 거래량에 대한 어떠한 그 정의나 원론 없이 얘기하는 게 조금 위험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 며칠 거래량 책을 좀 봤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예, 요번 주 내내 이제 그 책을 본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대충 이제 제가 이 거래량에 대한 그 원론적인 이해도 좀 되고, 이제 좀 얘기를 해줄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거래량은 선행일까요? 후행일까요? 자, 우리가 차트를 보고 이럴 때는 믿을 수 있는 지표는 거래량밖에 없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만큼 이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면, 이 거래량이 거래량, 이게 거래량이야,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는 캔들 있죠. 이 캔들. 캔들이 생성되는 공식이 거래량 플러스 봉이에요, 봉. 한마디로 시간이죠. 이거에 따라서 캔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캔들보다 선행된 지수가 거래량이다가 이제 기본적인 원론입니다. 한마디로 캔들이 형성되고 나서 뭐가 또 형성되죠? 가격이 형성되죠. 그러니까 캔들과 가격이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거래량과 시간을 통해서 이 캔들과 가격이 형성이 된다. 그게 이제 원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거래량에 대한 걸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다들 이제 궁금하시는 게 이제 거래량이 터질 때 왜 거기를 고점으로 보고 왜 변곡으로 보고 이렇게 보는 거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 보통 이거는 진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뭐냐면 이 시간을 보시는 시간봉에 따라서도 거래량에 대한 이제 판단이 좀 틀려질 수 있고 우리는 말 그대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매매를 하죠. 그 짧은 시간 안에 나오는 거래량에 따라서도 또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이제 보통 카운팅하는 봉이 15분 정도 되니까 이제 뭐 근처 어디 캔들을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근데 이왕 보는 거 이렇게 좀 두 가지 조건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명확하게 보이는 ABC나 명확하게 보이는 임펄스를 가지고 조금 카운팅을 해볼게요. 자, 요게 좀 이렇게 ABC 모양으로 보이죠? 그죠? 그러면 거래량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거래량이 좀 있고, 아니다. 거기도 거래량이 있고, 여기도 이제 거래량이 있고, 거래량이 죽는 공간, 그 다음에 거래량이 또 터지는 공간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ABC 파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A량에서 추가 상승 거래량이 터져요. 추가가 아니구나. 그냥 상승 거래량이 터져요. 왜냐면 모든 파동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상승 거래량이 터진다. 이 부분은 어디하고 똑같다? 1파동하고 똑같다. 그러면 임펄스 파동은 임펄스 파동대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ABCD만 봅시다. 그 다음에 B파는 우리가 다 알죠. 거래량이 줄어요. 상승은 확실히 보이는데 거래량은 죽는다. 그 다음에 C파는 이제 거래량이 가장 크게 나온다. 보통 이렇습니다. 보통. 상승 거래량, 거래량 죽고, 그 다음에 C파 거래량, 최고 거래량. 최고 거래량. 이게 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아셔야 되는데, 자, 임펄스 파동하고 비슷하죠. 임펄스도 마찬가지로 1파에서 거래량, 상승 거래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2파 조정에서 거래량이 죽고, 그 다음에 3파 조정에서, 3파 상승해서 거래량이 터지는데, 이때도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져요. 그 다음에 4파 조정의 거래량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 C파와 동일하게 5파 상승해서 대량의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매매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ABC로 보고 A 거래량 상승, B 거래량 하락, 그 다음에 C 거래량,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게 1, 2, 3, 임펄스 1, 2, 3하고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다. 이런 모습 때문에 이 C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 때문에 보통 C파를 먹어요. 매매를 하는 기준으로. 왜냐면 A파 어떠한 파동이 생겼을 때 A파나 1파는 어디까지 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서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둘 다 이제 어떠한 변공에서 새로운 상승을 하기 때문에 둘 다 상승 거래량이 터지는 게 똑같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은 A하고 1파는 보내주고 그 다음에 눈에 띄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한번 봅시다. 요 파동이 그나마 좀 ABCD처럼 보여요. 제 눈에는. 그러면 여기 이게 어떠한 상승 파동이 있죠. 상승 파동. 이 상승 파동에서 지금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 상승 파동에서 어떠한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리고 이 B파가 내려오는데 이 B파가 내려왔을 때의 캔들 모양은 비록 이게 뭔가 이렇게 ABC의 모양은 아니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줄고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 상승 부분에 보면 거래량이 없어요. 상승분을 보면 이런 식으로 비파를 판단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 차트만의 다른 ABC가 아닌 이 차트만의 문제일 수 있지만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모양은 이쁘지 않지만 삼각수렴의 형태를 그려요. A, B, C, D, E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의 형태가 나오죠. 물론 여기서 약간의 횡보가 있긴 했었지만 이렇게 삼각수렴일 때도 거래량이 줍니다. 그래서 보통 4파에 대한 구분, 그 다음에 다이어고날 2파, 4파에 대한 구분, 이제 다이어고날이 나왔을 때와 그 다음에 B파동이 나왔을 때 그리고 B하고 D파동이 나왔을 때 요거는 ABC 상에서의 얘기고 그 다음에 A, B, C, D, E에서는 거래량이 당연히 B파와 D파에서 줄겠죠. 요거는 이제 같은 맥락이라 파동 카운팅을 할 때 요거를 참고하면 된다. 다만 이제 그래서 요거 일단 얘기를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이게 B파를 보면 거래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B파이라는 걸 알고 어쨌든 마지막에 저점 거래량을 만들어주죠. 이런 식으로 저점 거래량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B파였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거래량을 처음에 설명하기 전에 얘기했던 게 이제 어떠한 봉에서 보는지에 따라서 거래량이 합쳐지고 거래량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물론 미세한 파동을 할 때 1분봉 거래량을 볼 때도 있긴 해요. 5분봉 거래량상에서도 어느 정도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차트를 밀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굉장히 큰 거래량이 있죠. 이 거래량의 요 하위 거래량들이 좀 묻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이제 거래량에 대한 판단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이렇게 싹 밀은 거예요. 밀었으면 여기서는 좀 거래량이 좀 확연하게 보이죠. 여기가 저점 B파의 저점 거래량이 터진 거였고 그 다음에 여기 상승하는 이 B파에는 거래량이 없었다. 물론 모든 파동에 거래량이 없으면 이렇게 오르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B파동 같은 경우에는 오르는 모습이 캔들상 확실하고 그 다음에 상승 거래량이 발생했지만 그 이후로 거래량이 계속 하락한다. 그래서 이 파동이 앞비 파동이었구나라고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캔들 모여서 원래 이렇게 ABC가 나와야 되는데 삼각수렴이 이쁘지 않게 나오면서 사람들한테 혼돈을 줬을 겁니다. 보통 이런 차트에서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횡보 장세를 이어주면서 휩소가 나오고 확정적인 이 휩소 때 보시면 우리가 또 하나 거래량 보면서 카운팅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담증이도 항상 강조를 하는 거지만 이렇게 하나 픽 솟은 거래량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근데 이게 내가 이제 봉마다 리딩의 거래량에 대한 해석을 틀리게 된다는 게 뭐냐면 봉은 작으면 작을수록 저렇게 힙소 무빙으로 보여요. 모든 거래량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5분 봉이나 1분 봉으로 이것도 저까지 차트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막 팍팍 솟죠. 여기 솟죠. 근데 여기 거래량에 비하면 되게 하찮은 거래량이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을 비교할 때 계속 이 1분봉만 보는 게 아니라 1분봉에서 거래량이 확 튀었다고 하더라도 그 모습이 되게 하찮게 이 전체 파동을 이어지는 모습에서
전체 파동을 이어주는 모습에서 전체 파동 이어주면 요거 하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론적인 카운팅은 A, B, C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 하나의 파동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 요런 거 하나의 파동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하고 비교하기 좀 그렇고 요거를 한번 봅시다. 자, 요걸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거래량이 여기죠. 여기죠. 그러니까 요 그림상에서 보면은 여기는 고점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보면 이래서 작은 봉 참. 자, 이렇게 보시면 이 파동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A, B, C를 판단하는데 거래량이 죽어서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죠. 근데 이 정도 거래량을 보고 고점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더 크게 본다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일 텐데 이거 봉 바꿀 때 그 위치에서 딱 바꿔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어디지? 이게 조금 많이 불편하네요. 여기네. 맞나? 여기네. 여기서 보면 진짜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거래량이거든요. 하물며 고점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래량이거든요. 이 정도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봉을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A에 대한 거래량과 B에 대한 거래량을 체크를 하고 C에 대한 거래량을 보시면 여기 A 파동이 나온 이 부분의 거래량, 그 다음에 B파동이 나오는 이 부분의 거래량, 그 다음에 C파동이 나오는 이 부분의 거래량 확연하죠. 확연합니다. 상승 거래량과 하락의 거래량이 확연히 보입니다. 자, 그러면 임펄스 자리를 하나 보면서 임펄스는 거래량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봅시다. 여기도 뭐 나름 좋은 임펄스 같은 건데 여기가 조금 더 아주 이쁜 임펄스죠. 거래량으로 판단하기에 딱 좋은 임펄스예요. 요거를 조금 한 5분 봉 정도로 볼까요? 맞나? 아니지. 나는 이것도 너무 싫어. 맨날 찾아야 돼. 찾아야 돼. 자, 네, 됐다. 자, 여기 봅시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보시면은 일부러 여기 3파 거래량을 가린 거예요. 왜냐면 이 거래량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거래량이 다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자, 그래서 이렇게 보자면 여기 거래량을 보시면 여기서 A파가 됐을까 1파가 됐을까 거래량이 계속 상승합니다. 거래량을 받으면서 캔들이 상승해요. 거래량이 굵게 나오면서 캔들이 상승합니다. 근데 여기 굵기의 캔들에 비해서 여기 캔들은 빠지고 있죠. 여기 캔들도 빠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요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냐면 일단은 첫 시장의 파동은 여기에요. A, B가 될 수도 있고, A, B래. 원투가 될 수도 있고, 원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를 뭉뚱그려서 1파의 거래량으로 보고 이 상황에서의 거래량은 줄고 있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계속 이제 상승파동의 거래량으로 거래량이 실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원투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 상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파가 나온다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조금 빠지죠.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빠졌죠. 그러면 보통 이런 차트는 이렇게 원투를 본다든지 아니면 이어지는 차트를 조금 더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충 얘가 A, B, C 이렇게 A, B, C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는 공통 거래량이 발생을 해요. A, B, C와 동일하게 거래량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전파동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봐야지 얘가 이제 임펄스일지 ABC일지가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인데 이 앞전에 매매를 하면서부터 카운팅을 했다면 이 자리를 이제 임펄스로 판단하고 여기에 대한 거래량을 기대를 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뭐 여기가 어쨌든 뭐 1파가 됐든 원투워트가 됐든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져요. 거래량이 조금씩 실립니다. 여기 조정 거래량의 마무리보다는 확실히 거래량이 더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1파의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는 범위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주니까 이렇게 푹푹 솟은 거래량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3파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엄청난 장대 거래량이 나왔죠. 3파에서. 이 정도 장대 거래량은 저 정도 장대 거래량은 요런 힙소 거래량하고는 달라요. 요런 아주 귀여운 조만한 거래량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거래량도 보시면 여기 수치가 있어요. 수치가. 그러니까 이 정도 거래량이면 이렇게 거래량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트레이딩 뷰 상에서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모르나?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모른다 그러면 이걸로 체크해 보면 됩니다. 자였나? 자였나 해서 얘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이 시간에 거래량이 얼마나 몇 개의 봉이 나오고 몇 개의 거래량이 나오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음, 이렇게 보는 게 아닌가? 예전에 이렇게 뭐 봤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딱 표시되는 게 있었는데 여기 이제 거래량이 얼만큼이다. 여기는 이제 가격이 아이씨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이거 내가 찾으면 댓글이나 설명란에 다시 넣어 놓을게요. 분명히 거래량 수치가 나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건가? 여기에 있나? 기간, 가격 범위. 잠깐만요.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좀 짧은 영상이니까 이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니더라도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거래량 바가 있어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딱 갖다 대면 거래량이 뭐 13,600개가 터졌다는 거래량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수치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래량은 이런 힙소 거래량과 종류가 그 개념이 다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상승분에 거래량이 빵빵빵 터져주다가 이 조정 장세를 만나서 거래량이 줄죠. 그리고 마지막 오파 거래량이 나오고 또한 이 전체 파동이 자 보시면은 지금 임펄스 3파에서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두껍기도 하고 높이도 많이 터졌는데 여기에 나온 조그만 오파에서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거를 상승하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게 소파동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인 조정을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오파 거래량이 두껍게 실리면서 이 거래량보다는 더 두껍게 시키면서 여기가 오파였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거래량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또 캔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파동 나오고 그다음에 오파동에 오파동에 또 하나 오파동이 또 여기 나오죠. 또 하나의 오파동이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오파 거래량은 어떤 식으로 지금 5분봉이라서 얘가 이렇게 나오지 이걸 10분봉으로 보면 아마 이렇게 두꺼운 거래량으로 형성이 여기까지죠. 여기서 이렇게 두꺼운 거래량이 형성이 될 겁니다. 이거를 15분으로 본다면 안 되면 어떡하지? 저 때문에 요거 이렇게 15분으로 봐도 되네요. 소파동 거래량을 다 봤으니까. 저기 보시면 이 3파라고 생각했던 부분의 거래량과 여기 5파동이라고 생각했던 거래량의 비율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굵기와 뭐 높이나 얘가 조금 더 굵죠. 여기에서 3파는 한 요 정도니까. 그래서 요거를 뭐 이렇게 막 정확한 수치로 얘가 얼만큼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저런 이제 굵기를 통해서 여기가 대충 이렇게 오파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ABC 거래량과 임펄스 거래량에 대해서 조금 봤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거래량의 이제 원리에 대해서 또 조금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떠한 예를 들어서 지금 차트를 보고 얘기할까? 조금 나온 차트를 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조금 큰 봉, 약간 원래 이제 거래량의 이제 기본 개념이 이제 어떨까를 생각하면서 한번 봅시다. 지금 이쪽에서 사실은 디테일한 거래량을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날봉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어요. 거래량이 계속 굵죠. 요런 거에 대한 이제 구분을 조금 지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너무 뭉뚱그려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 이전 파동에 저기 쪽에서 이제 거래량을 조금 보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근데 이 15분에서 이게 왜 줄어들지 않지?
그래서 뭘 설정을 해놨나? 음, 오토는 아니고. 여기서 그때 어떤 분이 뭐를 끄면은 뭐 이렇게 돼요. 슈레이스 잠금. 아닐 거고. 아, 모르겠다. 이건가? 아닌데. 차트를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줄이는 방법이 없나? 원래 이거 줄이면 이렇게 줄거든요. 1시간 봉. 아, 15분 봉. 근데 1시간 봉은 되는데 15분 봉은 안 되네. 한계가 있네요. 한계가. 음, 이 부분이 조금 그렇네. 나중에 요거를 요 한계점 없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지금 나온 현존 차트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좀 큰 봉인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굵기에 맞는 굵기에 맞는 거래량이 나오다가 이렇게 굵기를 가진 거래량이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휩소가 나오잖아요. 이런 휩소 거래량은 요 하나 삐쭉 솟은 거래량은 항상 의미가 없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휩소처럼 나온 거래량에서의 캔들 모양을 보시면 삐죽이에요. 자, 저 부분 기억해요. 저 부분을 기억하고 보세요. 그러면은 삐죽이죠. 요런 삐죽 솟은 거래량의 의미는 한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한다면 요 거래량도 마찬가지죠. 요 거래량도 굵기보다는 삐죽 쏟았어요. 근데 원체 이게 15만 개 가까이 터졌어요. 근데 이렇게 터진다고 해서 뭔가 차트가 이렇게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래량은 이렇게 솟은 것보다 굵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솟은 거래량 이후로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계속 세죠. 계속 세죠. 그 다음에 또 휩소 거래량 한번 내려갔다 찍는 휩소 거래량 나오고. 근데 이제 정상적인 상승 거래량을 본다면 요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계속 붙어요. 점점 굵어집니다. 점점 굵어지면서 계속 상승을 이어가죠. 상승의 랠리를 이어가죠. 이런 식으로 오르는 건 사실은 파동 카운팅보다는 거래량을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현존에 나오는 차트, 이 차트도 원래는 지금 무슨 뭐 파동 카운팅 상이나 뭐나 이런 식으로 좀 줄어야 돼요. 이렇게 조정을 해야 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차트가 쉽게 내려오지 않죠. 그 이유는 뭐다? 거래량이 계속 굵은 거래량이 유지가 되고 있다.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애매한 자리다. 여기가. 약간의 이제 웨지형도 그리고 있죠. 너무 정석적인 웨지를 또 그리고 있어서 무서운 거야. 롱타기로 무섭고 숏타기도 무섭고. 왜냐면 A, B, C, D, E 그리고 지옥 가는 차트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붙으면 얘가 어떤 식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냐면 이런 식으로 끝없이 상승할 수 있어요. 요게 그래서 참 애매한 차트다. 여기서 잘못 잡으면 지옥 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조금 더 큰 봉으로 이제 봉 하나하나가 큰 개념으로 조금 차트를 살펴보면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오리지널 주식 같은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주식 개념의 거래량 리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차트가 꾸준한 상승을 하는 것과 꾸준한 하락을 하는 거에 대한 캔들 모양과 거래량의 상관관계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요거처럼 자 음봉이 하나 이렇게 꼽혀 있는 차트를 보시면 하나만 있는 차트를 보시면 하락이 지속을 하지 못해요. 그죠? 하락이 그냥 한 번만 뾰족하고 올라가죠. 이런 거는 이제 분명히 이제 조정 부분일 거예요. 파동으로 구제하자면 A, B, C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지속적인 하락을 했을 때는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터져줘야 돼요. 그리고 요 캔들을 요 밑에까지 끄집어내게 하는 영향은 뭐냐면 점점 더 많아지는 음봉 거래량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파동이 죄송해요. 여기가 아니네. 쏘리. 어떠한 파동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더 터져줘야 된다. 그러니까 상승을 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상승 거래량이 터져줘야 되고, 그러니까
전 캔들 거래량보다 전 거래량보다 더 터져야 되고 더 터져야 되는 게 메커니즘이에요. 약간 이렇게 계단식으로. 얘가 상승을 하기 위해선 이만큼을 올린 거래량보다 이 다음 상승은 더 큰 거래량. 이 다음 상승은 그거보다 더 큰 거래량. 이렇게 이상적인 거래량이 나와줘야 꾸준한 상승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락도 마찬가지죠. 하락 거래량도 여기서 내가 하락을 더 떨구기 위해서 요만큼의 처음에 하락 거래량이 나왔으면 여기서 떨굴 때는 더 많은 거래량, 여기서 떨굴 때는 더 많은 거래량. 그래서 이런 모습이 보통 연출이 돼요. 이런 모습이. 거래량이 점점 많아지다가 여기서는 떨어지는 거래량이 줄었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떠한 변곡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건 거래량 상으로만 봐서. 그러면 자 보시면은 최저 거래량이 요거죠. 요 마지막 봉 보시면은 요 캔들과 요 데빌 메이 크라이 캔들하고 요 마지막 거래량 요 부분의 거래량을 줄면서 이제 상승 거래량으로 반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빨간 거래량이 있는데 이 빨간 거래량하고 녹색 거래량의 차이가 뭐냐? 없어요. 그냥 거래량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간 거래량은 캔들 자체의 종가가 음봉으로 마감이 됐다는 의미 외에는 없습니다. 굳이. 보통은 이렇게 상승하는 중간에 요런 이제 거래량을 요런 거를 왜 만드냐면 우리가 우리처럼 이제 엘리어트 파동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에게 요런 카운팅은 조정이죠. A, B, C. 얘가 무슨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A, B, C로 볼 수 있는 조정 카운팅이에요. 요거 카운팅해도 아이씨 죄송합니다. 음, 날봉이죠. 자 보시면은 이게 그냥 조정 카운팅이에요. 우리가 지금 저런 식으로 중간에 음봉을 끼는 원래 세력의 의미는 뭐냐면 개미 털기입니다. 개미를 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내려갈 것처럼 주고 개미들이 물량을 던질 때 왜냐하면 얘네들이 물량을 던져야 개미들이 물량을 던져야 세력은 적은 금액으로 매수를 합니다. 금액으로. 그리고 얘가 재차 상승할 거라는 기대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양봉 중간중간에 이런 음봉을 떨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 매매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데서 이제 롱 포지션을 들어갔다 이런 데서 1차 익절을 하죠. 물론 카운팅을 한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카운팅을 안 하고 지표나 거래량을 보고 거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서 대부분 텁니다. 털면 그 사람들이 털면 더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식 같은 거 하다 보면 이렇게 가는 건 보내줘라. 욕심내지 마라. 요거 욕심내다가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이제 심리적으로 거래량에서도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량의 모습, 이렇게 중간에 음봉이 하나씩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데를 보면은 여기는 어떠한 것의 개미털기인지 혹은 어떠한 파동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미털기나 기술적 반등의 자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요런 식으로 거래가 쭉 상승하다가 요런 식으로 눈에 띄게 마지막 거래량이 빠진다. 봉이 작아지면서. 그러면 요런 거는 이제 또 변곡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어떤 게 두 가지냐면 이제 하락과 상승. 자, 보통 캔들을 보시면 약간 좀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요, 하락에. 근데 요거 날봉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 한 4시간 봉쪽으로 봅시다. 어떤 예가 좋을까? 여기가 좋네요. 자, 보시면 얘가 지금 이제 꼬리를 말아서 그러지 얘는 원래는 이렇게 꽉 찬 음봉이죠. 이렇게 꽉 찬 음봉이죠. 보통 거래량이 빠졌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작은 음봉으로 시작해서 중간 음봉, 더 큰 음봉, 그다음에 완전 더 큰 음봉.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경향의 캔들이 있고, 그다음에 애초부터 이렇게 큰 거래 음봉이 빠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음봉이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요런 식으로 이제 하락의 캔들 모양이 이렇게 상반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반되는 경우. 그러면은 요 첫 번째 경우를 조금 본다면 요 첫 번째 경우를 본다면 여길 것 같아요. 여기도 처음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매도세가 확 붙죠. 확 붙는 자리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확 붙은 자리는 추가적으로 한 3개 정도 파동은 더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개만큼의 거래량이 빠지고 이제 양봉 하나 주고 빠지고 그 다음에 요 마지막 봉 보시면 여기 캔들 보시면 이 마지막 조정을 하면서 캔들이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앞에 캔들봉보다 큰 캔들봉이 터졌지만 거래량상으로는 죽은 거래량, 점점 줄어드는 거래량에서 바로 이전 거래량보다 조금 더 높은 거래량이 나왔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피날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피날레. 그러고 나서부터 상승이 유지가 되죠. 상승. 캔들이 막 그렇게 높은 좋은 거래량이 막 실린 캔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근데 또 이렇게 붙으니까 차트가 떨어질 것 같네. 큰 봉 거래량으로 보니까 그렇네요. 여기는 롱을 좀 받으려고 했었던 자리지만 숏을 받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죄송해요. 갑자기 분석을 하죠. 자, 이런 식의 거래량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거래량이 처음에 큰 음봉 캔들이 빠지거나 큰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상승할 경우의 거래량과 그 다음에 작은 음봉으로 시작해서 점점점 큰 음봉으로 내려갔을 때 거래량의 변화 이런 거를 조금 보고 그 중간중간 나오는 거래량의 이제 크기를 보면서도 어느 정도 이제 파동을 조금 예측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거래량의 내용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래량 내용의 중요한 거, 그것도 해야지. 이거는 언제 봉으로 하는 게 좀 좋은 예시가 될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는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진 자리라서 여기가 확실히 뭐 이런 거래량이 돼서 뭐 이렇게 딱 뭐가 된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그나마 여기가 이제 조금 거래량이 이제 조금 이제 높낮이가 조금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거래량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거래량이 왜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지속적인 하락을 할 때 이전 거래량보다 더 실려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떠한 캔들이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계단식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여기서 나온 거래량보다 여기서 더 터져야 되고 여기서 더 터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 좀 거래량이 실린 데를 보면 되겠다. 여기부터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실린다고 봅시다. 여기서부터 지금 거래량이 실리고 있죠. 그래서 캔들이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횡보를 주고 조정. 그 다음에 더 큰 거래량으로 캔들을 또 올립니다. 또 올려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또 횡보 조정을 주고 올리려고 했는데 여기 이때 거래량보다 이제 조금 굵은 거래량으로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빠져요. 거래량이 빠지고 여기서부터 조정의 정세를 들어가는데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이 음봉 거래량으로 터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또 양봉 거래량으로 터진다 그러면 얘는 또 이런 식으로 갱신을 할 거예요. 이게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보다 더 실리면서 터져야 된다는 개념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여기서 거래량을 올리면서 매물대라는 걸 쌓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매수를 하잖아요. 매수 자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매수 자리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쌓인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물대가 쌓이죠. 왜? 여기서부터 여기가 매집 구간인 거예요. 매집 구간. 이 조정이라는 구간은 어떻게 보면 하락을 보는 것보다는 상승 시에, 하락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조정이 하락과 반등을 본다, 반등 구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요번에 거래량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이 조정의 기간은 또 다른 추가 상승에 대한 매집이나, 혹은 매도의 기간이다. 이 조정이.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약에 매집이 매도보다 많았을 때는 추가 상승을 하는 거고 매도가 매집보다 많으면 이제 이 조정 장세에서는 하락이 시작인 거죠.
오늘은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카운팅에 대한 거래량 내용만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앞부분만 보시고, 그냥 요거는 제가 이제 좀 책을 보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으로도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서 드리는 거니까, 예, 그렇게 앞에 좀 빨리 돌려보기 하시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세요. 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상승할 때마다 거래량이 좀 더 많이 터지고, 많이 터지고, 굵게 많이 터지잖아요. 요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매물대를 만들어요. 그죠? 올라가. 그리고 또 매물대를 요즘 컨트롤 Z가 안 돼. 왜 안 되는 거지? 자, 여기도 매물대를 만듭니다. 올라갑니다. 매물대를 만들어요. 올라가요. 야, 이 의미가 뭘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지저항이에요. 넥라인이고 지지저항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예전에도 한번 그랬죠. 모든 보조 지표나 모든 파동이 다 하나로 연결이 돼요.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포괄적인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아, 그렇다면 조정의 자리는 매집이나 이런 조정의 자리는 매집이나 매도의 구간이 될 수 있구나. 근데 얘가 매집을 하고 상승을 시켰을 경우 나중에 얘는 서포트, 그러니까 지지가 될 수도 지지와 넥라인의 역할을 하는구나. 매물대가 되는구나.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깨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더 많은 거래량으로 깨야 되는구나. 이게 뭔가가 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거래량 저 책을 보면서 요것도 사람들이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것도.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매매를 하는 애들이 이제 보통 얘기하잖아요. 매물대 구간에서, 매물대 구간에서 반익 반본을 한다든지, 요 매물대를 뚫으면 여기서 추가로 숏을 탄다든지 아니면 롱을 잡고 있다가 여기서 스위칭을 한다는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 자리가 다 요런 매물대와 지지저항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알고 있었어, 예전부터. 그렇지 않아요? 나는 요거 보면서도 내가 그러니까 여기는 매물대야, 여기는 지지 구간이야, 여기는 넥라인이야를 얘기를 하면서도 저 구간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런 게 있잖아. 여기서는 확실히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는 확실히 반등을 할 것 같네요. 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는 그 확정적인 의미는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도다미가 이렇게 쌍봉을 만들어서 쌍봉을 뚫리면 떨어집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매물대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직 낙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런 게 좀, 같이 추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리고 여기 같은 데 가면 매물대가 여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매물대가 쌓였죠, 이렇게. 이것도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캔들 패턴에 대해서도 얘기할 건데, 그건 나중에 합시다. 이렇게 매물대가 쌓인 데가 뚫려버리면 수직 낙한 거야. 왜? 여기는 매물대가 약하잖아요. 얇잖아. 여기서 거래량 터진 게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더 큰 거래량으로 이렇게 조지다 보니까 여기서 빠지면 근데 이런 구간이 또 이렇게 반등 구간도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빠지는 거래량을 추가로 같이 본다면 얘가 얼마나 더 많은 상승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 자리가 이제 반등 자리인지 이 자리가 뭔가 내가 포지션을 스위칭을 해가지고 추격 매매를 할 수 있는 추격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 아. 자,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되시겠나? 자, 그쵸.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가 이제 매매하는 요 밑에 차트는 솔직히 얘기해서 거래량이 계속 붙는 되게 무서운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런 식의 1시간 봉으로도 요런 식의 4시간 거래량이 뭐 이렇게 좀 보이고 조정의 자리에서는 거래량이 좀 떨어지고 이제 다시 조정의 자리에서는 이렇게 거래량이 빠지고 이렇게 횡보장에서는 횡보 거래량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더 큰 조정 자리 이렇게 조정 자리에선 거래량이 빠지고 상승 자리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두꺼워지고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이 지금 우리가 매매하고 있는 그 지점에서는 잘 안 되는 편이에요. 왜? 거기는 이렇게 꾸준히 거래량이
점점 이렇게 붙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이스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도담이하고 내가 얘기하는 부분이 이 자리가 무서운 이유가 그건 거예요, 지금. 아, 담배를 끊어야 되나? 자, 보시면 여기서는 거래량이 솔직히 그닥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매를 했을 때는 나름 매매가 쉬운 자리예요. 쉬운 자리. 쉬운 자리. 그죠? 쉽지 않았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일단 거래량으로만 봐서도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라고 느낄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다. 여기 이 자리부터. 그래서 내가 어젠가 분석 방송에 뭐 이만큼의 조정을 얘가 하고 요만큼 상승의 조정을 얘가 하고 뭐 요만큼 상승의 조정을 뭐 얘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근데 딱 이 부분까지 어 사실은 여기서부터구나. 여기까지라고 해. 여기까지는 사실은 조정과 상승과 조정에 대한 파동이 명확히 보여요. 거래량 상.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거래량이 계속 붙고 있고, 요거를 그냥 이렇게 평균적인 거래량이 계속 좋아요. 이런 데서는 진짜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이만큼의 조정 파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이만큼의 조정 파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의 변화가 떨어진 건지 안 떨어진 건지 쉽사리 구분이 안 된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했을 때 마지막 그 저번 분석에서 여기가 이렇게 충분히 ABC들 떨어질 수 있다라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간 파동이 거래량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요거는 명확한 비파였어요. A, B 명확한 비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C파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내려가 줘야 되는데 오히려 매수세가 붙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매수세가 붙다 보니까 원래 갈 자리를 가지 않고 올라가 버렸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얘가 또 자꾸 위험하다는 얘기만 하는데 이렇게 웨지형을 그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쟁이가 나오고 아까도 이제 보이스룸에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지옥 가겠다. 근데 뭐 이러면 씨발 대깨롱자리인데 뭐 확률기가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세가 붙어버리면 매수세가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여기는 B파 거래량이고 C파가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면서 마찬가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매도의 거래량도 나와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얘가 만약에 차트가 떨어지려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매수세가 붙은 거래량이 나오죠. 그러니까 매도세가 붙는 거래량이 여기까지 딱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이 매도세 거래량이 계속해서 좀 주기적으로 요런 급격한 높이를 만들지 않고 요런 식으로 빠져주면 얘가 이렇게 잘 빠집니다.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빠지다가 갑자기 매수세가 확 들어왔죠. 여기서 매수세가 확 들어왔죠. 좀 빠진다 싶은데 또 매수세가 확 들어왔어. 또 빠진다 싶은데 여기서 매수세가 어마무시하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거래량을 보면 요런 캔들의 흐름을 조금 더 원활하게 알 수 있다를 나도 이제 그동안은 이제 카운팅 했을 때 그런 짜잘짜잘한 그러니까 뭐 요 하나의 임펄스 카운팅에만 국한해서 뭐 3파에서 이만큼 터지고 5파에서 이만큼 터지고 뭐 2파 4파의 조정 거래량이 요만큼 빠지고 요런 것만 생각을 했다가 이제 주식책에 나오는 거래량에 대한 이제 상관관계를 조금 읽다 보니까 요런 뭐 지지 저항이라든지 매물대라든지 그다음에 캔들이 상승하기 위한 저점을 올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적으로 보이니까 이제 조금 더 내가 차트를 분석하거나 이럴 때 거래량을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서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번에 들었습니다. 결혼인데 또 너무 말을 너무 많이 했나? 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선물학 개론을 어, 물론 우리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코리니 분들에게 코리니 분들이 이제 공부하라고 이제 공유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봐봐. 나도 요거 하나 찍기 위해서 지금 한 4일 동안 책을 봤단 말이에요. 책을 보면서 나도 모르던 사실도 알게 되고 행여라도 예전에 알았던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상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찍고 기록을 남기는 거는 또한 나를 위한 거다. 라고
몇십 번을 얘기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좀 거래량에 대한 그런 니즈가 충족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음, 자, 그러면 다음 영상 떡밥도 하나 던져주시고, 또 이렇게 하다가 내가 뭔가 또 거래량 부분을, 이랬구나라고 딱 깨달은 거는 사실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매물대, 지지저항, 생성되는 것들, 그 다음에 고점 저점을 내리고 올렸을 때 필요한 거래량이나, 기본적으로 뭐, 임펄스 ABCD 카운팅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도담이 영상이나 컬럼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나만의 이제 변칙적인 거래량 보는 방법 뭐 이런 스페셜한 팁 같은 거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아까 ABC 카운팅 초반에 보여드렸던 거, 임펄스 카운팅 어떻게 되는지 보여줬던 거, 그게 이제 선물하면서 적용해야 되는 거에 대한 내용이 다인 것 같고, 지금 조금 약간 주식 개념으로 거래량을 좀 보다 보니까 이제 매물대 지지 저항에 대한 것도 좀 알게 되고, 자, 고점을 올리려면은 거래량이 왜 많아야 되는지, 바닥에서 거래량이 왜 터져야 되고, 꼭대기에서 꼭지 거래량이 왜 터져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떡밥 던져 주이소. 오늘은 좀 영상이 길어졌어요. 원체 이 거래량을 내가 이제 책까지 봐야 했었던 이유가 있었던 내용이죠. 보니까. 그래서 좀 영상이 조금 길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거래량 선물학개론은 여기까지.